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사수나와 카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스페인 1부 11위 승무패패승입니다. 아빌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흔들리던 수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듯한데 지난 경기에서도 500을 가동한 모습이었고 오사수나의 장점은 공격수들도 파이브백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게 하면서 1차적인 수비적 안정을 잘 가져가는 편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디미르에게 롱볼을 붙어는 것 이외는 방법이 딱히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카디스는 꽤 잘 잡아냈습니다. 카디스 스페인 1부 18위 페페무무페입니다. 오사수나와의 상성은 매우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공 성향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오사수나와의 경쟁에서는 공중볼이나 기본적인 수비 차이를 드러내는 성향이 잦았습니다. 물론 오사수나의 특성 상대량 실점이 나오는 경우는 적었지만 결국 기본적인 득점력과 전진성의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는 점은 사실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사수나가 이제는 아빌라도 없는 마당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수비를 견고히 하는 노하우는 충분한 유형의 팀이고 경합과 기본적인 단단함으로 오사수나가 상당히 카디스를 잘 잡아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더 2.5와 오사수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셀타비고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스페인 1부 17위 페페페 승패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면모를 보이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잡았고 지난 대결에서도 2대3으로 석패하는 등 공격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팀입니다. 다만 중앙에서는 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상대의 공세에 당하는 시나리오는 늘 강한 편입니다. 이미 지공 성향의 소시에다드에게는 연패를 기록한 바 있기도 했는데 바르셀로나는 소시에다드보다 공격적으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3위 페페승 승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경기 3대3으로 그라나다에게 비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슈테겐이 돌아온 상황에서는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일단 슈테겐 부재중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최근 야말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점입니다. 중앙에서의 퀄리티와 숫자 싸움에서 바르셀로나가 셀타비고를 앞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사실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제법 날카로운 셀타비고의 화력을 바르셀로나도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중앙에서의 수적인 싸움과 퀄리티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고 슈테겐이 온 상황에서는 불안정했던 빌드업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오버 2.5 양상에서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발렌시아와 세비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스페인 1부 9위 패승패승패입니다. 홈에서의 압박의 질이나 경기력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비야를 상대로는 다득점을 잘 기록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세비야의 중앙에서의 수비 때문에 측면 우회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가야의 전진과 두로와의 콤비 플레이가 어느 정도 유효하기는 한데 일단 세비야를 크로스로 잡아내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 스페인 1부 15위 페페무승승입니다. 세비야도 라키티치가 중동으로 이적하면서 중앙에서의 전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와의 매치도 세트피스로 한 골을 우겨넣고 승리를 겨우 이긴 것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헤더에서의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키케 플로레스 감독이 중앙에서의 거친 플레이로 상대 전진을 막아세우는 시퀀스는 잘 짜는 편입니다. 수비를 기대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두 팀이 모두 중앙에서의 전개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발렌시아가 홈에서의 압박의 질이나 상당히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측면 공략과 크로스만으로는 공중볼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세비야를 공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더 2.5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릴과 르아브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프랑스 1부 5위 승무승패패입니다. 올 시즌에는 데이비드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높은 라인이 공격적으로 아주 큰 이득을 가져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압박 라인이 상대의 전진을 저지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상황임은 분명하고 늘 일이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진 상황에서도 높은 라인으로 하위 전력을 잘 잡아내는 성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홈에서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르아브르 프랑스 1부 11위 승무무패패입니다. 기본적으로 홈 원정에서의 수비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물론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원정에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잘 만들지 못하는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르아브르가 모나코와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는 등
실점을 억제하는 퍼포먼스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한 골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에는 공격력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리는 양상입니다. 일단 높은 라인이 하위 전력을 상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면모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 라인이 공격은 몰라도 수비에서 상대 전진을 저지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르하브르의 원정 성적이 아주 뚜렷한 편은 아니지만 실점 억제라는 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릴이 언더 2.5 양상에서 신승하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낭트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 프랑스 1부 12위 페페무페승입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낭트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개인 기량적인 면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중앙 장악력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예년보다는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경기를 무난하게 이끄는 모습은 보여준 편이며 낭트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당하는 시나리오도 다실점 양상 때문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1부 1위 무승승승승입니다. 2대0으로 소시에다드를 눌렀습니다. 세트피스 한 방이 섞였고 2대0이라는 스코어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어도 결국 파리 생제르맹의 전력이 여전히 상위권임은 보여준 상태입니다. 특히 메리노, 수비맨디가 있어서 라리가 안에서도 중원 전력이 수위권인 팀을 상대로 무난하게 경기를 장악하는 양상을 보여준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결정력 정도를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낭트를 상대로는 앞서는 개인 기량으로 다득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낭트를 상대로는 앞서는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다득점을 기록하면서 한 골 내주 두 골의 피해를 커버해버리는 양상입니다. 낭트의 박스 안결정력을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파리 생제르맹이 중앙과 경기 전반을 장악하는 능력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와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독일 1부 5위 페페승 무패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압박으로 고전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골결 정력이 아쉬웠습니다. 물론 메넨글라트바흐가 상대 빌드업을 잘 방어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라이프치히가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다만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마인츠에게 지는 등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는 특성이 리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3위 승승패무무입니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에서 플레아 같은 자원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허용하는 등 미드필더진이 수비에 필요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원정 경기에서 해당 단점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상대 빌드업을 미드필더진이 잘 저지하는 양상은 아니라서 라이프치히의 공격성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라이프치히도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점 가능성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와 오버 3.5 양상이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